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워라 나 외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피조물의 깊음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오 아름다워라 어머니신 땅과 과일과 꽃들 바람과 아불 갖가지 생명 적시는 물결. 이 모든 신비가 주 찬미 찬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오 아름다워라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TV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 포유. 앞으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이 생태 환경을 지키는 일, 우리의 의무기도 하겠죠. 네,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을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음악과 함께 앞으로 고민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환경에 관한 중요한 회칙을 발표하십니다. 바로 이 책이죠. 네,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인데요. 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교황청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는 회칙의 첫 마디가 그대로 제목으로 됐는데요. 앞으로 토크 콘서트 4U 에코에서는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중심으로 생태와 또 정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 4U 에코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이자 세종대 환경에너지 융합학과 교수님이시죠? 전희찬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박사님이신데요.
서영주 박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선율로 토크 콘서트 4U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활성가 가수 이경수 안드레아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알고 계신가요? 네, 인사 좀 나누실까요? 서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 훈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첫 무대 정말 멋지게 열어주셨어요. 두 분도 너무나 좋은 표정으로 감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CPBC 창작생활 성가제 대상에 빛나는 네, 생활 성가계의 자랑입니다. 이경수 안드레아. 네. 네, 오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불러주신 성가, 태양의 창가가 이 찬미받으소서의 상징과 같은 곡이라고요. 네. 네. 찬미받으소서는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실제로 태양의 창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 내용을 노래로 담은 곡인데요. 1973년 영화 성 프란치스코의 주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사 내용은 들으셨다시피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부터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우리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또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도 이런 소중한 자연을 지켜보고자 오늘 첫 회이니만큼 자연을 지키는 습관, 이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텀블러 다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텀블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패널들, 출연자들 평소에도 이 텀블러를 과연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첫 회 녹화를 위해 제작진이 가져오라 하니 가져온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평소에 나는 텀블러를 잘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실까요? 네. 두 분. 그럼 교수님. 교수님, 평소에는 잘 안 쓰시는 거세요? 네, 자리 아니고 거의 안 썼습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교수님, 저도 사실 방송 중에 네. 종이컵 많이 썼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이 첫 녹화를 시작으로 텀블러 쓰는 습관, 시청자분들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다짐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의외세요. 네. 아니, 우리가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이 텀블러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사용하는 이 행위가 정말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 지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종이컵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이컵은 종이컵 자체일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종이컵은 쇼핑백, 또 비닐백, 또 뭐 이런 플라스틱 컵, 또 배달할 때 함께 해주는 일회용품 그런 게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2022년까지인가요? 이런 일회용품 35%나 줄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종이컵은 그냥 컵으로 보이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재료도 들어가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에너지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근래 국가재난으로까지 이렇게 지정된 미세먼지의 한 90% 정도도 그런 에너지 원소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종이컵 하나를 아낀다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 완화에 동참하고 또 미세먼지 해결에도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한 잔의 종이컵을 덜 사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한다면 그 힘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그 행위 자체로
미세먼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 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음.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죠. 이 찬미 받으소서, 네, 이 책 2015년 네, 교황청에서 이 회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 찬미 받으소서 어떤 회칙인가요? 네, 찬미받으소서는 이제 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에요. 246개라는 항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사실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이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네.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누님이고 우리의 또 찬미받을 여러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 또 이런 또 대멸종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방법이나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대하며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느냐에 관해서 서론 외에도 6개 항으로 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 찬미받으소서에 자세히 또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쉬운 글로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2015년 또 12월에는 파리 기후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보다 앞선 6월에 이 회칙이 발표가 되는데요. 당시 반응은 어땠을지가 좀 궁금해요, 박사님. 네, 기존의 회칙이 좀 종교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 생태 회칙은 환경 정의라든지 또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이 전 세계 각계각층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티벳의 달라이라마라든지 또 그리스 정교회,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여러 그 각계각층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고 일반인들, 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교양서처럼 또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가 특히 중요했던 것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하셨듯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전에 발표가 된 만큼 그 파리 협정이 채택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분야에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찬미받으소서 회칙인데요. 교수님, 근데 또 당시에는 환영만 받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황님께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해야 되고 또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가운데 예를 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특히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치 자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특히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날조이며 교황님의 이러한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다. 왜 종교가 이런 문제에 나서는가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2015년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황청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전 세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반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환경운동이 좀 변두리에서 우리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라고 하면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런 논의의 좀 중심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미받으소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또 기반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에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서도 이 찬미받으소서를 지지하는 그런 사설을 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그쪽에서만 일반 세계에서만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가 그렇게 중심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교회의에서도 원래 그 환경소위원회가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이 참여받아서 나온 이후로 생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정의평화위원회 같은 위원회로 격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한국 교회 안에도 영향을 예. 미친 회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교황님께서 회칙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보존과 위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 교회는 왜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대미문의 기후변화 대멸종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그 멸종 속도보다 한 100배 좀 빠른 그런 멸종 속도이고, 사실은 대기오염만으로도 지금 700만 명의 이런 어린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좀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이런 찬미받으소서라고 한 회칙을 이제 발표하셨는데요. 좀 더 조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교황님 회칙을 통해서 현재 지속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러한 문명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거라든가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또 현재 이렇게 대멸종을 일종의 떼죽음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찬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이고, 다시 찬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도 이 책을 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이제 이 굉장히 환경이 악화되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비롯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셨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또 이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들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분배 정의와 생태 정의가 사라진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서 이걸 찾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대와 영성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거스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 찬미받으소서를 말씀하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책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지는데요.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볼까요? 네. 예, 찬미받으소서는 사실 여기 이제 목차에 이런 내용이 잘 있습니다만, 네. 서론에서 우리가 이 지금 어떠한 그동안의 이제 과정이 여기 있었는데, 찬미받으소서 나오기까지, 예를 들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 여기서 하고 계시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기후변화 문제, 물 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문제 등에서 하고 계시고, 또 결국은 이러한 피조물들의 복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제2장에서 그걸 짚어보고 계시고요. 3장에서는 이런 생태위기가 왜 생겼는가, 그것들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또 현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또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태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 하나를 봐서는 안 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통합생태론에 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떤 투명성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행동 방식은 어떤 걸 가져야 되겠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 교육과 영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생태적인 회개가 먼저 돼야 되고, 그로부터 기쁨과 평화를 느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피조물에 대한 그런 보호를 위한 우리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네. 이 교수님, 이 찬미받으소서의 첫 장이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네. 제목을 네. 갖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이 공동의 집이라는 단어, 이 말이 여러 번 언급이 되거든요. 또 해설서의 제목도요, 이게 해설서인데요. 공동의 집입니다. 이 공동의 집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공동의 집은 사실은 그냥 하우스라든가
우리가 남 모르는 곳에 있는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영어로는 our common home입니다. 네.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교황님께서는 이 지구를 우리 모두의 가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라든가 대멸종이라든가 물오염이라든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돌려놔야 되겠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 our common home에 대해서 다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주제로서 공동의 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고향, 이렇게 들어보니 또 우리 삶 자체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구를 쓰레기 더미로 비유할 만큼 지금 지구의 오염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 저 비슷한 생각 아니십니까? 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살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사실 생각한 적도 별로 없었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하도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야 좀 체감이 되고, 이제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이 조금 좀 상하거나 이러면은 괜히 또 한 번 더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는 또 제가 아프리카를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계셔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는 하늘이 너무 맑고 별이 진짜 무수히 가득 차 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하늘과 뭔가 좀 뻥 뚫린 그 자연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네. 어제. 네, 어제예요, 어제. 진짜. 사실은 이제 제가 아프고 제가 조금 힘든 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 쪽으로 좀 시선이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환경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하면 좋겠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우리만 쓰는 공동의 집 지구가 아니라 또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서 박사님께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또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정책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때는 저도 일반인이었던 그런 네. 적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기자도 몰랐던 때가 있는데요. 이 업계에 좀 종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미국 역사상 그 최악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06년 봄에 카트리나 구호 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구호 활동을 가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뭐 건물이나 교회, 학교 이렇게 다 그대로 그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정말 참혹한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나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게 기후변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좀 계속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드레 형님 저 노래를 통해서 네. 우리가 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번 일회용품도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규제를 뭘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동의 안에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면 즐거운 기후행동, 즐거운 환경 개선 운동이 되거든요. 그때 형제님의 노래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정말요. 환경 개선 운동 곡을 좀 써봐야 야. 가사는 제가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곡이 탄생하게 되는 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제 옆에 계시는 전 교수님께서도 또 정말 이 기후 환경과 관련해서 주춧돌, 아주 구심점,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또 근데 아주 바쁜 일정들,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토크 콘서트 4U에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네, 오늘 사실 일정 여러 개 조정하고 온 건 맞고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자로서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우리 지구가 상당히 이제 우리의 남용으로, 우리의 또는 그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렇게 망가진 데서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침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기꺼이 제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앞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더 많이 이런 환경 문제를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에게도 많은 정보와 또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한 시간 첫 회 함께 했는데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희찬 교수님, 그리고 서영주 박사님,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 찬미 받으소서 생태환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4U 에코, 저는 이정민 대레사였고요. 안드레아 형제님의 꽃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은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면 이 세상 온
가득히